자, 이제 공직의 분류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공직의 분류. 계급제 나왔어요. 계급제. 계급제 나왔고,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 나와요. 그 장단점은,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좀 유사해요. 장단점은 이제 그 계급제는요, 직업공무원제. 예, 그거 장단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제. 예, 설명도 다 됐고. 직위분류제 장단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적주의 장단점하고 같이 붙여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나가 봐야 될 거는요. 이런 겁니다. 직위분류제라는 게 미국에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 거예요. 이게 358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중간쯤. 1912년 시카고시에서 먼저 도입하고 23년에 연방정부에서 도입을 하고 49년에 새로운 직위분류법을 제정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펜들턴법이 왔다고 한 큐에 이게 갑자기 직위분류제로 도입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과정들이 막 계속 있는 거죠. 완성되어 온 건데 이 직위분류제는요 보통은 신생국가들이 도입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부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계급제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등급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삼국시대 때부터 있어갖고 뭐 삼국시대 때 무슨 뭐 저 뭐예요 저 육도품들이 막 불만 갖고 그 5품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 있잖아 계급이. 그러니까 원래 계급제는 농경사에 기반한 국가들에서 도입됐다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요. 원래 그냥 계급제였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근대 이후에 이제 근현대의 개념으로 잡힌 게 영국에서 이제 그게 다듬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영국을 사례로 들은 것 뿐이지 이게 이제 보통은 다 그런 기반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직위분류제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직위분류제가 독특한 거라서 기존의 국가들 속에서는 잘 채택이 안 되고 그 신생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이 직위분류제를 바로 도입해서 간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 구성 요소가 나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여러분 이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저 공무원들이 1급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관리관이라고 해요. 관리관.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관리관. 그 다음에 2급 공무원은요. 2급 공무원은 이사관이라고 해요. 이사관. 그리고 3급 공무원이 부이사관이에요. 부이사관. 4급을 서기관이라 하죠. 서기관. 5급은요. 5급이 사무관이잖아요. 사무관. 6급은 주사. 그리고 7급은 주사고. 그리고 8급이 서기. 그리고 9급이 서기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관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잘라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실무 공무원이에요. 실무 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관리자급이 되는 거지. 관리자급. 응? 관리자급 되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 여기로 빨리 진입을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야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정책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안 해도 상관없지만 안 하고 난 그냥 편하게 살을래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 올라가려면 많이 노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방직 같으면은 이런 구분까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지방 자체가 원래 실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데니까 지방에서는 여기 이제 급수가 요 위에까지 잘 안 가요. 위에까지가 잘 없고 여기에서 뭐 자기가 이제 한 6급, 5급 정도 돼도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만질 수 있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건 이제 국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급수로 이렇게 구분한 거 있잖아요. 급수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말입니다. 급수로 구분한 것은 이건 계급이에요. 이게 계급입니다. 이게 계급인데 요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요 관리관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요거 요게 뭐냐면요. 요 명칭은요. 같이 붙여서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구분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직무 등급이라고 해요. 직무 등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그냥 등급이라고도 해요. 응? 그레이드, 등급. 근데 저게 뭐냐면은요.
이런 이제 클래스, 계급하고 좀 다른 게 얘는 직위분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직위분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을 나누려고. 직위분류는 직위가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일을 구분할 때 그때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위아래로 나눈 게 이 직무 등급이에요. 그런 거고, 이거는 계급은요, 그냥 짬밥순? 거의 이런 겁니다. 짬밥순?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지. 저 사람이 9급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승진하더니 지금은 뭐 4급 서기관이야 뭐 이런 4급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제 짬밥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해서 승진해서 올라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승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갖고 있는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 이거의 등급이 이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보통 여기 이제 이렇게 짝꿍이 되니까 그냥 붙여서 얘기하는 거지. 응? 5급 사무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직무 등급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직위분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직위분류. 우리나라의 직위분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은 직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렬은 뭐냐? 직렬은 하는 일의 종류가 유사한 겁니다. 하는 일의 종류가 유사한 거예요. 이거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의,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근데 일의 종류로는 나눴지만은 업무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는 구분하지 않고 다 집어넣는 거죠. 다 밀어 넣는 거예요. 다 밀어 넣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직렬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 보자고요. 직렬, 일의 종류별로 이렇게 나눴고, 이 직렬을 갖다가요, 유사한 직렬들을 이렇게 묶잖아요? 묶으면은 그걸 확대한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유사한 직렬의 군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면, 직군이요! 이러면 돼요, 직군. 직군이요!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직렬 안에서 세부적으로 업무 분야를 나눴다. 세부적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직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똑같은 용어로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분, 국가공무원법 같은 데서 명시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따다가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얘는 표현이 안 달라져요. 표현이 안 달라지고 그 표현을 보고 이게 직렬인지 직류인지 직군인지 보면 돼. 근데 이제 직렬은 하는 일의 종류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하고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직렬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렬이 유사한 게 여러 개가 묶였다. 그 묶인 군이다. 그럼 직군이고 이거를 더 나눴다. 직렬을 더 나눴다. 이렇게 되면 직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를 보는데 요 세 가지는 말입니다. 근데 직렬, 직군, 직류는 저 보세요. 직군이 있고 직렬이 있고 직류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요. 수직적 분류라고 해요. 수직적인 분류. 직위 분류를 할 때 수직적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직적으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분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직적 분류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위 분류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예, 절차가 있는데 절차 속에서 보면은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직무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이제 직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급. 직급하고 직무 등급이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평적 분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옆으로 나눠서 수평적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나눠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누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의 난이도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직무 등급인 거예요. 직무 등급. 색깔을 똑같이 할 걸 그랬나? 직무 등급. 네, 이렇게 그냥 합시다. 직무 등급. 하는 일의 곤란도나 난이도나 이런 게 유사하면 직무 등급이에요. 근데 직렬과 무관하게. 어떤 직렬이든 무관하게. 하는 일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유사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직무 등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업무의 일의
곤란도나 책임도가 유사한 겁니다. 책임도가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안에서 또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직렬 안에서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도 유사한 사람들을 그 일들을 그 업무 분야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급. 그러니까 직급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하는 일의 종류도 유사하고 일의 곤란도와 책임도도 유사하다. 그렇게 나오겠지. 봐봐요. 하는 일의 종류도 유사하죠? 그죠? 근데 하는 일의 난이도도 똑같죠? 그런 사람들, 그런 자리들끼리 묶어놓으면 이걸 직급이라고 한다. 직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하나가요. 이렇게. 요 안에서도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직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분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위는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업무만큼씩 쪼갠 걸 직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1인이 담당하는 거죠. 1인이 담당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직군, 직렬, 직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직급, 직무 등급이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직위가 나눠지게 되는데 직위는 이제 어디서 하냐? 이거 직무 분석 과정을 통해서 직군, 직렬, 직류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직무 평가라는 걸 해요.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급과 직무 등급을 나누고 직위는요, 요거는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업무를 나눠주는데 그걸 정급한다 그래요. 정급 과정을 통해서 직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이렇게 쪼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쪼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 그림이면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설명이 다 됐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서는 이제 뭐냐면요, 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대상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선정과 더불어서 대상 및 담당자, 요거를 직위 분류를 할 담당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대상 담당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획은 먼저 잡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뭐 계획이야 먼저 잡을 수는 있겠지. 요 위에다가 이제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의 대상과 담당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직무조사라는 걸 해요. 직무조사.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담당하는 건데 이러고서 이제 직무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이제 직무 분석이에요. 직무 분석이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뭘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직렬, 직군, 직류 이런 걸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일의 종류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직무평가입니다. 직무평가를 통해서 수평적인 분류를 하는 겁니다. 업무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를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위아래. 야, 이건 업무가 좀 센 거야. 아, 이건 약한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는 거고요. 이 직무평가의 방법이 또 시험에서 잘 출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평가를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직무평가를 할 때 있잖아요. 이 계량적인 이제 방법이 있고요. 계량적 방법이 있고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계량적인 평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계량적인 평가 방법이 있어요.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는데 계량적 방법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일단은요. 점수법 같은 게 있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전부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학계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걸 가지고 야 너는 너는이 아니지. 이 일은 뭐 이제 주사 보가해야 될 일이다. 이건 서기관 정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 급의 일이다. 라는 걸 뭐 나누는 거지 뭐.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점수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점수법하고 정반대로 비계량적 기법으로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 같은 걸 갖다가요,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이거보단 이게 더 어려운 일이지? 이거보단 이게 더 책임감이 더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막 나눠요. 그게 이제 서열법이에요. 그래서 쭉 일렬로 세우는 게 서열법이에요. 이건 점수로 계량하는 방법이고, 서열법은 그냥 일렬로 쭉 세우는 건데, 이건 주관적이에요. 각자가 느낄 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야, 이 일보단 이 일이 더 어려운 거지. 야, 이게 더 힘들어.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요소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요소 비교법. 그거가 이제 계량적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요소 비교법. 요거는 이제 요소별로 해가지고요, 비교법. 요소별. 여러 요소들을 나눠가지고 그 요소별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점수 산정을 하는 거예요. 요소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수법보다는 요소 비교법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업무에 중점을 둬야 될 요소들과 관련돼서 따로 점수를 책정해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등급을 나눠보는 거예요. 등급을 나눠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은 아예 일렬로 이렇게 쭉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줄을 세우는 건데 이제 등급 기준표를 가지고서 그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어를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나? 영어를 수능을 보면은 등급만 주잖아요. 등급만 이거를 정확하게 서열을 쭉 안 매기고 1등, 2등, 3등 이렇게 안 매기고, 야, 이거 몇 등급이야? 몇 등급 이상이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등급별로 나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류법이라 그래요. 분류법 해가지고 나타내는데, 좀 더 좀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싶다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점수법입니다. 점수법을 많이 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네. 요소 비교법 요소별 점수를 매겨서 각 이제 업무 분야별로 더 강조돼야 될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이제 가중치도 주고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더 복잡한 거죠. 이걸 좀 다듬어 낸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심플한 건 점수법이에요. 예, 그리고 서열법은 이제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이게 이 일이 이 일보다 더 어렵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설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니, 가령 저는 이런 행정학 같은 과목이 어울리는 사람이지만 저한테 수학을 하라 그러면 내가 수학을 잘하겠어? 근데 누군가는 야, 수학이 제일 쉽고 이게 재밌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면 뭐가 어렵고 뭐가 더 쉽다 이거에 대해서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거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지. 그래서 그나마 그걸 좀 체계화한 게 또 분류법이에요. 등급 기준표에 맞춰갖고 이 등급별로 해서 탁탁 집어넣으라는 거지. 여긴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나눈 건데, 몇 개로 이제 쪼갠 거죠. 쪼개서 이제 나눈 건데, 그러면은 좀 오류 가능성 좀 줄어들죠.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 감을 수확했는데, 감을 크기별로 쭉 일렬로 세워봐. 이렇게 할 때보다, 야, 이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눠봐. 하면은 오류 가능성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큰데,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이건 보이네? 보이는데 적당히 비슷한 애들인데 뭐 누가 더 크냐 이러면 이걸 서열 매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대충 이건 큰 거 이렇게 나누고 이건 중간 거 이건 작은 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대략 좀 그 오류 가능성을 좀 줄여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게 분류법인데 점수법 같은 게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저거를 좀 선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업무의 권란도, 책임도 같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다 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이걸 통해서 나눈 게 직급이잖아요. 직급. 예, 그죠? 예, 그래서 직급 명세서 작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명세서, 직급을 나눴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제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정급이에요. 정급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의 분량을 딱딱 쪼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평가죠. 평가와 환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뭐 중간에 요게 좀 끼긴 꼈는데, 중간에 좀 끼긴 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직무평가 관련된 거가 여기에 끼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보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순서가 보이겠죠? 네, 순서가.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 대상 및 담당자 선정,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급명세서 작성, 그리고 정급하고 평가 완료하면 끝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직위분류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직위분류할 때 이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직군, 직렬, 직료, 직급, 직무등급, 직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립 절차까지 다 말씀드렸고 그 방식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시험에서 특히 이 직무평가 방법에 관련된 걸 자꾸 비교해요. 나올 때 뭐라고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359페이지 아래쪽에 서열법 있죠. 직위의 가치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하 서열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를 비교했다 이런 것이고, 분류법은요, 직무 간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이 등급 기준표란 말이 나오면 요거는 분류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급별로 나눠갖고 미리 작성해둔 등급 기준표를 바탕으로 해서 등급별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류법이고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점수법이 있는데, 요소별로, 여기도 요소라는 말을 써요. 근데 구성 요소별로 각각의 계량적 점수를 부여해서 이걸 합산 점수로 매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에 부여된 수치에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상호 대비시켜 평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가 대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점수법의 단점인 평가 요소의 비중 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부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이제 개발된 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소 비교법이 점수법의 단점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각 요소별 그 비중 결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중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체계적으로 좀 고려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점수법에도 요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소 비교법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법은 단순 합계 점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각 요소별로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해가지고 합계 점수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점수법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이거를 보통 많이 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넘어가서요, 여기 361페이지 직위분류제 계급제를 다이렉트로 이제 그래서 비교해 놓고 있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위분류제는 실적주의랑 연결돼서요, 직무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급제는 요게 이제 직업공무원제랑 연결돼가지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특징들이 쭉 다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이제 중요하게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보수체계, 거기 봐보세요. 보수체계. 여기를 보시면 직위분류제는요, 높은 보수의 형평성이라는 말이 있고, 계급제는 낮은 보수의 형평성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됐죠? 그런 거 보셔야 되고, 인사배치의 융통성이 있냐 없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인사배치의 융통성 내지는 신축성,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 중심이라 그랬죠.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가는 것이고, 대신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종합적 시각을 못 얻어요. 그래갖고 이게 고위직이 배출이 안 돼. 고위직은 두루두루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게 단점이에요, 얘네는. 그런데 이제 계급제로 오게 되면은 일반 행정가여서 종합적 시각 확보는 좋은데 전문성이 떨어지죠, 또. 전문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든 간을 보는 수준으로만 알아. 완벽한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이런 게 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전문성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충원 방식에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건 다 설명됐죠. 또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그 신분 보장은 둘 다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둘 다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강하다의 차이지, 신분 보장은 다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 직위분류제도 역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역관제가 정당 충성도에 따라서 관료를 임명하는 것인데, 정당 충성도에 따라서만 가게 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정책 중립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분 보장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잘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데 직업공무원제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지, 신분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제 그런 거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뭐 상급부터 9급까지 해가지고 계급하고 직급하고 이렇게 명칭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 내가 출입국 관리직으로 합격을 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5급은 출입국 관리 사무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직급으로 따지면. 그죠? 직무 등급은 사무관인데, 근데 직급으로 하면은 이 직렬 안에서 또 직무 등급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은 이제 행정직렬이 많을 텐데, 행정직군 안에 행정직렬이 있고,
거기서 이제 직류들은 여러 개로 나눠지지만은 이제 직류별로 또 직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직렬 단위로 직급이 나눠지는 거니까 거기에 명칭은 다 똑같이 부여가 되죠. 행정사무관, 그다음에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쭉 붙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 이제 조직에서 보면, 자, 보세요. 아까 이런 그림을 그려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선발을 해요. 보통은 선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제일 위에 이제 대통령 약간 별개로 볼까?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장관, 차관이 있는 거예요. 장관, 차관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여기는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 장관, 차관까지, 여기까지. 대통령에서부터 뭐 총리도 있겠지, 물론 중간에. 이거 뭐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넣고 싶으면 총리를 넣으셔도 되고, 아무튼 요 체계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정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이 정무직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가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다 그랬냐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역관제적인 요소, 역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역관주의 요소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관료제.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려드렸었어요. 맞아요? 대표관료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려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계급제인데, 우리나라가. 계급제인데, 직렬별 계급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직위분류도 가미가 돼 있어가지고, 이 Z형이긴 한데, 직렬별로 좀 구분되면서 올라가요. 일단은. 구분되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Z형인데다가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폐쇄형이 기반이에요. 폐쇄형이 이제, 기반이다. 이렇게 이제 봤지만은, 일부 예외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외로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위쪽에서 있는 건데, 요 이제 개방형 임용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일부. 개방형 이제 직위 같은 것들을 개방형 직위가 이제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방형 임용제도 중에 특히 개방형 직위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끌어오기 위한 제도예요. 예. 그래갖고 요게 이제 있고 또 그 다음에 뭘 또 봐야 되냐면 여기서 있잖아요. 차관 밑에 실장, 국장급이 있어요. 요 밑에 차관 밑에 누가 있냐면 실장하고 국장이 있습니다. 실장, 국장이 있는데 실장, 국장은 고위 관료예요. 그래서 실장, 국장까지는 이게 칸이 너무 크긴 한데 예, 여기까지가 원래대로면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자 보세요. 여기를 갖다 뭐로 했냐면 고위 공무원단 제도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단 제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원래는 1에서 3급에 해당되는 실장, 국장인데 여기 실장, 국장 여기인데 이들을 갖다가 고위 공무원단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급에서 3급의 계급이 폐지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조직은 이게 1급에서 3급의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1급에서 3급의 개념은 없애고 이거를 퉁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을 두고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을 해가는 거예요. 따로.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각 조직들이 이렇게 축소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1급에서 3급이 있지 않습니까? 1급에서 3급이 여기라 치고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내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따로 군을 둬요. 고위공무원 단을 두는 거예요. 여기가 단이야, 단. 단을 두는 거고 여기는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관리합니다. 따로 빼서. 네, 따로 빼서. 그러니까 실국장급으로 진입할 사람들을 따로 빼내는 거예요, 일로. 따로 빼냈다가 어떻게 해요? 빼냈다가 여기에서 임용할 때 여기로 빼내진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지.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채 가는 거예요, 이제. 임용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요 하나의 조직 안에서 이렇게 쭉 승진해 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곱게 안 내버려주고 국장으로 승진할 사람은 따로 고위공무원단 임용을 따로 해. 따로 해. 심사를 따로 해요. 그 심사를 할 때 특히 역량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갖고 야,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승진할 때. 지금까지 일 잘해왔어? 평가가 좋네? 그럼 승진.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한번 솔루션을 제시해봐. 이렇게 평가를 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통과가 되면 고위공무원단으로 임용이 되면 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옛날엔 자기 조직에서 자연스럽게 서열상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기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여기 따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이걸 따로 관리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실장, 국장을 임명할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원래 조직 출신들을 또 많이 데려가겠지. 사실은 이렇게 해도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뽑지. 왜냐면은 자기 조직의 일을 자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애가 잘 알지. 다른 조직 출신 애가 알아봤자지 뭘 이거를 뭐 제대로 알겠어 이걸? 에? 그러긴 한데 섞는 거예요. 섞어가지고요. 긴장감이 일단은 빡 오죠. 한번 내가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 긴장감 빡이고 여기로 갈 때도 막 시험 봐서 가고. 그잖아? 시험 봐서 가고 여기에 있는데 안 채 가잖아요. 여기서 안 데리고 가잖아? 그러면 너 왜 그래? 눌러봐. 너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평가받자. 이런 식으로 평가도 해요. 이런 식으로 평가해가지고 직위해제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넌 안 되겠어. 나가라.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위에다가 요 그린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가능한 구조고요. 이렇게 개방형직으로 민간에 있는 사람도 또 이 자리에다 채우기도 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다 넣기도 하는데 옆에 조직 출신자를 우리 조직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런 게 막 이제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급 이상 공무원, 물론 3급이라고 다는 아니고 3급 중에서도 좀 이제 승진 후보가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상급이면 원래 과장급이에요. 국장은 원래 2급쯤 돼야 됩니다. 근데 상급 중에서도 좀 짬밥이 된 상급들 같은 경우는 상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장급으로 빨리 승진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제 그래서 1에서 상급이라 한 거예요. 1에서 상급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로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채용해가는 형식으로 이제 그 임용하는 방식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카터 행정부 때 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도입됐거든요. 78년 뭐 이럴 때 도입이 됐는데 그때 카터 행정부가 도입할 때에는 미국은요 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겠어요 이게? 미국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게 직위분류를 하다 보니까 I자로 올라오니까 야 위에 맡을 놈이 없다 야. 위에 맡을 놈을 양성해보자 해가지고 두루두루 일반 행정가적인 시야를 갖춘 사람을 키워내려고 고위공무원단제도 따로 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도가 달라. 이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거든요. 그 시험에 맨날 나와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고.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는데 도입해가지고 이걸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이거 NPM식 개혁입니다. 이게 NPM식 개혁이야. 우리나라식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야 여기 고인물이다 너무. 얘네들 너무 안전빵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안전빵이다. 안 되겠다. 긴장감을 주자. 긴장감을 주고 능력 없으면 퇴출시키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일반 행정가는 냅두면 다 양성이 되거든. 고위직의 일반 행정가가 필요해서 따로 키운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고 나간 애들을 여기 있는 애들 너무 안전빵이니까 긴장감을 두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일종의 매기 효과 비슷하게. 그래서 네가 안전빵으로 거기 국장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감을 빡 줬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예외가 된 거죠. 이건. 직업공무원제 예외가 된 거예요. 직업공무원제로 다 보장해주겠다. 이게 아닌 거라는 거죠. 이게. 알겠죠? 그런 취지로 이걸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거 하는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일단은 있잖아요. 후보자를 선정하죠. 후보자,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죠? 대상자. 당신 이번에 대상자 됐어요. 그럼 선정이 돼. 그러면은요.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교육훈련을 먼저 시켜요. 왜냐면은 역량평가라는 건 보통은 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역량평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평가에? 평가가 장난 아닐 것 같죠? 네, 그래서 평가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먼저 시켜야 돼. 이게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교육훈련 시킨 다음에 역량평가를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순서가 거꾸로라는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역량평가를 하고 역량이 안 되면 교육훈련 시킨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지만 평가를 먼저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가해보고 안 되면 훈련시켜서 계속 여기에 진입시켜주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훈련을 먼저 시켜보고 될성 부른 잎을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역량평가를 해보고 이 주제도 몇 개를 줘요. 하나 가지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를 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량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 임용을 하는 거죠. 임용을 하고요. 임용이 되면 여기에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걸 막 5개 등급을 나누고 막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축소시켜서 가군, 나군이 있어요. 가군이 이제 실장 자리를 맡아야 될 사람들이고 나군은 국장 자리를 맡는 건데 이 계급을 폐지했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실장급으로 갈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는 돼. 보통 그렇게 안 하겠지, 물론. 그래, 안 시키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돼. 갑자기 역전, 뭐 이래가지고. 그죠? 내가 국장도 안 거쳤는데 얘는 능력이 너무 출중해. 넌 실장을 맡아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만은 실장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실장은 대통령 바뀌면 자기도 잘려. 실장은. 그거는 법적으로도 예외로 두고 있어요. 1급에 해당되는 실장은요, 정치적 책임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실장이 돼가지고 한 1, 2년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나보고 나가라 그래서 나 나가. 이게 좋은 일이야?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장으로 돌다가 막판에 실장을 하는 게 낫지. 정년은 채워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황은 다 뒤섞이는 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했다가, 자, 임용을 했는데, 이제 임용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국장으로, 가군, 나군, 이제 실국장으로 이제 각 조직에 임용이 또 될 거 아닙니까? 임용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요, 누굴 출연했냐면, 자, 요 밑으로 할게요. 실국장 임용을 해서 데려가는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연해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적격심사 대상자를 이제 선정을 또 합니다. 여기서. 적격심사 대상자는 누가 되냐? 그럼 하다가 적격심사는 갑자기 또 평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너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야, 이제. 당신 안 되겠어?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직위가 부여되지 않은 직위 미부여 상태가 토탈 합쳐서 1년이 됐다. 이거나, 혹은요, 자, 평가를 했는데 최하위 등급이 됐어요.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받았다. 1년에 한 번 평가받거든요, 연말에. 근데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이야?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돼요. 또는 있잖아요. 이런 거 또는 뭐가 되냐면 직위 미부여 6개월 에다가 플러스 최하위 등급 1년. 이것도 대상자예요. 반반 섞은 거죠. 반반 섞인 것도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격심사를 받아요. 적격심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적격이다 이렇게 되면 적격이면은 이제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신분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부적격이 되잖아요. 부적격이 되면은요, 이때는 부적격 시에는요, 직권 면직이 돼요. 면직은요, 공무원 그만한다는 얘기거든요. 직을 면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면직의 종류에 이게 있잖아요. 직권 면직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자기의 의사대로 의원 면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 면직은 자기가 그만둔 거예요. 근데 직권 면직이다 그러면 잘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뉴스 듣다 보면은요,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공무원이 무슨 뭐 비위에 연루돼가지고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이 그거 쌤통이다. 저런 놈들은 저렇게 공무원 잘라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또 직위해제는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징계는 아니에요. 직권면직도. 둘 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뭐냐면요. 그 직위에서 야, 너 일하던 거 딱 내려놓고 뒤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직위해제인데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할 때 일단은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좀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그냥 직위해제입니다. 그걸로 징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크긴 크지. 작은 건 아닌데 근데 그걸로 공무원 신분이 그 자체로 타격을 입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직위해제가 포함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직위가 부여됐는데 최하위 등급을 2년 받아서 내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면 하던 일이 있잖아.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걸 직위해제 시켜버려요. 여기 대상자가 되면 직위해제가 됩니다. 직위가 있었다면. 그 직위해제가 돼서 적격심사를 받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직권면직도 이건 징계는 아니에요. 아니 무능한 게 죄야? 죄는 아니잖아. 무능한 게. 그 직권면직을 시키는 것은 이게 능력이 우리랑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내보내는 건데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벌 주는 방식은 아니죠. 징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 무엇보다 무서운 벌이지. 개인한테는. 근데 공식적인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요. 징계로 그만두게 할 때는 면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예, 그때는 이제 파면, 해임 뭐 이런 말들을 써요. 예,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면직이잖아요. 그냥 직을 면했다. 그냥 그만두게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가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봐두시고요. 미국에서는 78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7월 1일 날 2006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고위공무원단이 이제 출범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무사한 일의 문제, 비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핵심적인 얘기들은 다 이제 말씀드렸고 역량평가에 대한 얘기가 네모 4번에 또 나와 있거든요. 역량평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네가 잘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제4절의 공무원의 범위와 분류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요거 뭐 간단히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행정의 3요소로 갈 거예요. 인사행정의 3요소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채용 내지는 임용이라고 하는 거 한 덩어리와 능력 발전이라는 한 덩어리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사기 앙양 그래가지고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 사기를 주는 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강의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데 우리 복습 테스트도 같이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어지는데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같은 시간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